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카푸어들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서 중고로 차를 팔려고 할 때 금리가 문제된다는 거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이에요. 뭐 카푸어들이 이제 캐피탈 금리 받잖아요. 금리로 차를 사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뭐 카푸어들이 받은 캐피탈 금리는 뭐 고정이니까 됐고, 근데 문제는 원래 카푸어들이 받는 금리 자체 캐피탈이기 때문에 캐피탈은 원래 금리가 세잖아요. 원래 셉니다, 원래. 근데 문제는 지금 카푸어들이 올해부터 경제적 상황이 원래부터 안 좋았는데 올해는 더 안 좋아졌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물가가 다 올랐어요. 뭐 기름값, 그리고 뭐 월세, 난방비, 식비, 뭐 세금, 기사 등등 다 올랐어요. 앞으로 몇 차례 더 오를 거예요. 카푸어들은 겨우겨우 연명해서 차를 몹니다. 작년까지는 가능했겠죠. 근데 올해부터는 빠듯할 겁니다. 카푸어들 문제가, 카푸어들은 뭐 여윳돈이 없어요. 여윳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를 대출해 차를 샀잖아요. 캐피탈로, 겁도 없이. 뭐 캐피탈 금리야 그대로겠지만 생활비 부담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렇다고 버는 돈 늘릴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올해부터 카푸어들이 타들어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카푸어들이 이제 저 캐피탈 금리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연재책으로 차를 팔려고 할 텐데 차도 안 팔려요, 지금. 딜러분들도 지금 걱정이 많아요. 중고차가 지금 잘 안 나가요. 중고차를 선뜻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캐피탈 금리가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중고차를 구입하는 분들을 뭐 현차를 가지고 차에 구입하는 데는 그만 다행이겠죠. 그런데 중고차도 가격이 나가는 거는 캐피탈 금리를 씁니다. 근데 중고차 캐피탈 금리는 정말 장난 아니에요. 한 15% 돼요. 사람 잡습니다. 금리 보면 겁이 떡 벌어집니다. 겁이 나니까 어떻게 삽니까? 금리가 장난 아닌데. 버는 돈은 뻔한데. 중고차도 가격이 좀 나가는 거는 다 사람들이 이제 캐피탈을 끼워서 사거든요. 근데 금리가 장난 아니니까 어떻게 차를 삽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가 정말 필요하지 않은 이상은 차를 구입하지 않는 거예요. 비싼 차는 안 팔려요, 요즘에. 그래서 지금 차고지에 차가 쌓여 있어요. 중고차 매매 그 차고지에. 그분들도 이제 딜러분들도 자기들이 차를 매입해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돈이 없어요. 딜러들도 어떻게 보면 빚쟁이입니다. 대출이 껴가지고 이제 차를 사왔는데 그분들도 차를 이제 싸게 매입을 해서 자기가 매입한 금액보다 차를 비싸게 팔아서 그 돈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비쌀 때 매입해가지고 차를 팔려고 하니까 또 안 팔려, 이게. 그렇다고 가격 확 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차가 안 나가기 때문에 딜러들도 선뜻 매입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자동차 여러분 중고차 사이트 같은 데 가보시면 뭐 케이카나 엠파크 에몰드 이런 데 가보시면, 유명한 중고차 사이트 가보시면 작년에는 보지 못했던 차들이 좀 많아졌어요. 작년까지는 대수가 별로 없었는데 올해부터 굉장히 뭔가 많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제가 작년에 봤을 때 작년에 일단 스포츠 신형이나 소렌토나 K5 3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몇 대 없었습니다. 가격도 비쌌어요. 근데 올해부터 보시면 가격이 좀 떨어졌고 대수가 많아요. 차를 팔았다는 거죠. 아마 그 K5 구입하신 분들도 이제 오라이브를 질렀다가 올해부터 감당 안 되니까 차를 파신 것 같아. 그게 국산차니까 K5는 그래도 좀 잘 나가는 차잖아요. 그래서 딜러들이 매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보니까 사이트에 K5가 엄청 많아요. 소렌토도 많고, 그 카니발도 몇 대 보여요. 작년까지는 안 보였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딜러들이 차를 또 매입을 더 할까요? 돈도 없는데. 일단 팔 거 팔리고 나서 매입을 하겠지. 근데 잘 안 팔려, 요즘에. 딜러도 요즘 울상입니다. 그나마 경차는 좀 팔릴 거예요, 경차는. 이럴 때는 사람들이 이제 연비나 이제 가격이 적게 나가는 가성비가 좋은 거 찾다 보니까 경차 같은 건 의외로 또 팔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중형 넘어가는 세단은 좀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차값이나 이제 기름값이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G80 차가 정말 많아졌어요, G80. G80이 국산 카푸어도 많거든요. G80 매물이 지금 미어 터집니다. 사이트 가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카푸어들이 이제 그 매달 캐피탈 요금을 내기 굉장히 버거워요. 버겁다 보니까 차를 이제 요걸 못 내면 이제 차를 압류당하죠. 그 캐피탈에서 차를 압류당해서 이걸 경매에 붙여요. 자동차 경매장에 붙이는데 문제는 경매장이 붙여도 낙찰이 잘 안 돼요. 차를 선뜻 사겠다는 딜러들이 없어. 이미 쌓이는 차가 너무 많아서 유튜브 같은 데 가보시면 자동차 경매장 보여주거든요. 압류해서 이제 들어온 것들 보여주는데 차는 멀쩡한데 사람이 없어요. 차를 사가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보통 이제 자동차 경매장 같은 경우에 자동차 딜러들한테만 이제 그 장이 열리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도 경매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쌓여 있거든요. 카푸어들이 이제 압류당한 차가 점점 많아질 거거든. 근데 공간이 없잖아요. 너무 많아 버리니까. 근데 딜러들도 안 사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자동차 경매장 같은 경우에는 딜러들만 이제 그 경매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딜러들도 안 사가니까 차가 쌓여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도 경매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처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이 열려 있어도 과연 제 값에 사가려고 할까요? 여러분 경매장에 왔는 이유는 뭡니까? 싼 값에 사가려고 가는 거잖아. 법원 경매, 아파트 경매 같은 경우도 시중가보다 집값을 싸게 가져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줍줍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비싸게 사겠다는 생각이 없잖아, 여러분. 안 그래? 싸게 시중가보다 좀 싸게 살려고 훨씬 더 싸게 살려고 경매장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차를 살 때보다 훨씬 더 감가가 후려치기 더 당해서 차가 팔리겠지. 그럼 그 돈은 받아봐야 저 캐피탈 저 돈 메꿀 수 있냐? 못 메꾸잖아. 그럼 신불자 되는 거죠. 못 갚으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신불자 유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카푸어도 있을 테고 그 명품푸어 그 카드로는 이제 돌려막기 하신 분들, 리모빙 하신 분들 그분들도 예비 신불자가 되지 않을까. 참 좋습니다. 신불자 꿈나무들은 엄청 많고 열심히 살아가는 꿈나무는 없고 그렇게 살면 이제 골로 갈 텐데. 올해부터 경매가 꽤 많을 겁니다. 앞으로 쭉 많을 거예요. 뭐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경매도 많을 테고 아파트 경매도 많을 겁니다. 아파트 경매도 이제 주담대 이제 담보가치 하락하면 은행에서 이걸 경매에 붙일 가능성이 커요. 이제 수도권 아파트 이제 경매 시장이 많이 나올 겁니다. 뭐 대구 아파트도 많이 나올 테고. 그래도 요즘에 거품이 심합니다. 거품이 완전히 안 빠졌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좀 거품이 빠지는 현상이 절대 잠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쭉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가격이 오르고 뭔가 대출을 껴가 사람들이 뭔가 막 사고 집값이 올랐던 게 너무나 비정상이었어. 우리나라가 나라가 지금 잘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닌데 뭔가 우후죽순 올라가는 것 자체가 뭔가 말이 안 됐거든요. 떨어져야죠. 아직 떨어지는 멀었습니다. 더 떨어져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비싼 값에 이제 집을 사신 분들 죄송하지만 더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원룸촌의 외제차도 아마 다 빠질 겁니다. 다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신림 그 원룸촌 앞으로 가격 올릴 거거든. 예, 거기 이제 월세 올릴 거거든요. 그 진림동에. 월세 올라가고, 그리고 난방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배달비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잖아. 그 외제차 그 이제 앞으로 이제 주인 없는 차가 될 거예요. 아니면 이제 기름값 부담이 돼가지고 차고지에만 계속 박혀 있을 거야. 운전하면 기름값 부담이 많이 들다 보니까 기름값도 못 내기 때문에 아마 차고지에만 계속 쌓여있을 먼지만 쌓여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 외제차가 운전 안 하고 한 자리 계속 있을 거예요.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원 거주 40대 중반 5인 가족 가장인데 요즘 회사에서 보면 기본 대출 3억 이상이라는데 다들 어찌어찌 살아가는지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적으셨는데 이거 영끌 하셨나 보네. 영끌을 왜 했습니까? 영끌을 왜 했어 이 양반아! 5인 가족이라면서 식구가 많나 보네요. 자빠지면 어떡하려고! 이분은 안 하셨나 보네요. 이분 얘기는 아닌가 보네. 기본 대출 3억이라고요. 자, 이 댓글 적으신 분. 이 댓글 적으신 분 한번 생각해봐. 3억을 어떻게 갚아 나갈까요? 네,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네요. 그 주변 사람들 어떡하려고 그래? 그 주변 사람들. 이 댓글 다신 분도 했으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니, 기본 대출 3억이면 5억도 있고 6억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최소 미니멈 대출이 3억이고 그 이상 넘는다는 얘기잖아. 근데 저기 회사원들 버는 게 돈이 뻔하잖아요. 같은 회사 다니면 아시겠지만 월급 다 알잖아요. 그 아파트 대출금 내면 남는 게 없을 텐데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은 요즘에 금리가 어떻게 되죠? 아파트 금리가 와 7%네. 기본 7이네요. 야 7이네. 이구정권 7이네. 장난 아니네요. 이거 한 3억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야 7도 있고 8도 있네요. 더 되는 것도 있네. 야 참 대단하다. 3억으로 계산해보고 대출기간 30년. 야 겁도 없이 이거 7로 잡을게요. 계산하면 자 계산하잖아요. 야 이자만 170만원이야. 와 진짜 미치겠다. 무섭다 무서워. 이자만 170만원 170만원. 와 이게 10년으로 하면 이자만 170만원. 와 원금보다 더 무섭다. 그럼 이자만 지금 한 150만원 넘게 갚아 나가는 거네. 야 이 돈 안 아깝나? 이 돈 안 아까워 여러분? 보통 10년이 아니라 15년 20년 했겠지. 월금도 갚죠. 원금 합치면 350에 400 되겠네. 이분 수원인이니까 수원 아파트 비싸. 수원도 거품 심하거든요. 수원이면 영통구겠네. 영통구 쪽이 거품 심하거든요. 퐁통시티거든, 퐁통시티. 삼성 쪽이 좀 퐁퐁 그 시티가 많아요. 동탄, 퐁탄시티, 그리고 기흥, 퐁시티, 그리고, 영통구, 퐁교시티. 광교 신도시 사시나 보네. 광교 신도시가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쭉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3억, 말이 3억이지만 더 되겠죠. 5억용 되겠지. 야, 이자만, 거의 이자만 3억 기준에 해도 170만원이에요. 3억 기준에 해도. 7% 했을 경우에 170만원. 이자만. 원금까지 하면 한 400만원도 되겠네요. 숨만 쉬어도 400. 숨만 쉬어도 400. 거기다 아파트 들어갔으면 관리비까지. 난방 이번에 많이 뗐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아파트 관리비 폭탄 많이 받았을 텐데, 야, 숨만 쉬어도 세금 내면 500만원 나가겠네요. 생활비도 안 됐는데. 이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분 댓글 다신 분 아닐 수 있는데, 와, 숨 막힌다, 진짜. 도대체 돈 얼마나 벌어야 돼? 아니, 그래봤자 여러분 월급쟁이일 거 아니에요? 월급쟁이 버는 거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보통 500 이상 못 넘어요. 500 버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월급쟁이 500 버는 것도. 삼성도 연말에 성과 터져 돈을 많이 받는 거지. 성과 안 터지면 여러분 그렇게 돈 많다고 볼 수 없어요. 삼성이 연봉이 많은 이유가 그 성과발, 성과발. 그 PI, 연말 성과. 그걸 많이 내니까 그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이제 이 성과들 많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반도체 어려우니까. 반도체가 그동안 이제 호황이 때는 많이 터졌긴 했지만 앞으로는 반도체가 좀 꺾일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나올 구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왜 이렇게 많이 여러분 연끌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업자득이야 자업자득.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왜 이렇게 아파트에 미친 사람들이 많아? 아파트로 왜 이렇게 재미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재미 보려고 했다가 지금 골로 가게 생겼잖아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다 힘들게 살 겁니다. 여러분 나만 힘들면 내가 힘들면 상대방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다고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 다 힘듭니다. 내가 힘들면 상대방도 힘들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겁도 없이 몇 없이 대출받고 이런 짓 하지 마요. 아파트 살려고. 아파트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참씨 뭐 이렇게 아파트 미쳐가지고 참씨. 이참에 거품 확 빠졌으면 좋겠네요. 이분들은
고심은 깊어지겠죠. 거품이 빠져버리면 내가 샀던 가격보다 떨어지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회사에 계셨던 분들도 이제 담보가치 하락하면 경미에 많이 붙이겠네요. 아파트 경미에. 아무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런 여글 같은 거, 뭐 집 가지고 재입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대출도 이렇게 많이 받으시면 안 돼. 대출은 내가 얘기하죠. 내가 충분히 책임질 수 있을 만한 대출을 받아야 돼요. 많이 받기만 생각하고 어떻게 갚아나갈지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겁도 없이 대출 같은 거 받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